책이 그냥 수국화, 화극금 요것만 적용하고 있으니 이 동양의학이 그냥 서양 학자들 볼 입장에서는 꼴이 말이 아니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인체가 변하고 있냐 이렇게. 이게 무수히 복잡한데 동영상 참고하시고 무수히 복잡한데 다 그걸 할 수 있고 다 생을 할 수 있는데 기본 틀만 이래요. 목극토, 토극수, 토수. 그러면은 형체가 있고 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의 도식이지 형의 도식이 아니다. 이게 형의 도식이고 기의 도식이 아니다. 그러면은 형체로는 금이니까 제일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누가 제일 꼭대기에 있다? 심장이죠. 뭐. 심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이것을 보고 심장 이대로 오행을 지금 밖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심장이 꼭대기에 안 있습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건 기능도예요. 심장의 열량이 꼭대기에 있어요. 화가. 근데 실제 구조는 뭐가 꼭대기에 있어요? 왼쪽으로 심장이 내려와 있고 이쪽으로 내려와 있고 위는 누가 덮고 있어요? 해가 덮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같아요. 목은 목자리 있고 토는 토자리 있고 수는 수자리 있는데 얘만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금하고 화가 교차해서 바뀌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꾸느냐? 꼭대기에 심장 놓고 밑에다 패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뭐 간단해요. 모르면 뭐 전혀 모르는 거고 들어보면 간단. 자 이렇게 돼 있죠. 금화 교육이 돼 있다며 여기 금이 있고 밑에 화가 있다. 구조적으로 화는 무슨 기운이에요? 열이죠.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열은 뭐 합니까? 분열, 분산, 상성, 활동을 하고 있다. 분열, 분산, 상성,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실현하는 장부가 누구예요? 심장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금은 뭐냐? 금은 양기가 주관을 하죠. 금은 양기가 주관을 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장부가 누구다 이 소리예요? 폐가 지금 하고 있어요. 폐예요. 좌폐 우폐로 나누어져 있고요. 양은 뭐예요? 수렴, 정리. 그 다음에 폐 속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건조합니까? 건조하죠. 량조기가 주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량기가 수렴하면은 건조한 것은 면적을 넓힙니까? 좁힙니까? 좁혀서 뭐해요? 정리,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기가 다시 큰 놈이 내려오기 쉬워요? 작은 놈이 내려오기 쉬워요?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데 하강을 시킨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화의 기본적인 성격은 분열, 분산, 상성 활동의 염상이라 그랬어요. 위로 치받는 것이다. 근데 이 화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기본적인 성질, 본성은, 근성은 올라가고 수는 뭐 한다 그랬어요? 내려간다. 이걸 뭐라 그랬죠? 윤하성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수화가 분리돼서 위로 열이 치받으니 상열, 그 다음에 냉의 현상이 일어나 버리겠죠? 수화는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된 것은 아무것도 안 된 상태다 해서 주역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화수 미제다 그래요. 가지런하지 못하다 아직은. 그럼 화가 내려오고 수가 올라가서 수성화강이 된 수화기제다. 이렇게 돼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가지런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은 화는 내려와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화강을 해야 되고 수는 뭐 해야 돼요? 성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화를 꼭대기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내려오겠습니까? 열이?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고 치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 화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덮어 써가지고 눌러대가지고 할 수 없이 화가 뭐 하게 한다? 내려가게 하는 화강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금이 위로 덮어 쓰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는 여기 끝없는 여기에 알력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화가 좀 세면은 폐가 얻어맞고 죽고, 폐가 세면은 뭐예요? 화가 식어버리고, 그것이 금이 너무 많으면은 화는 뭐하고? 식고, 화가 너무 많으면은 화다 금이 녹아버릴 정도로, 이게 이제 동양적 용어죠. 물질에 비유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견제 관계는 가슴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가슴앓이라. 이것이 삶의 가슴에 고통을 지고 사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열이라 그런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까? 생명 활동의 근원이에요? 열이 없다 그러면 전부 어디로 들어가요? 휴식으로 들어가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의미는 뭡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엔진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차에서는 엔진과 같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와 같다? 태양과 같다. 저 열이 없으면 만물이 번성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학문이 태생한 옛날에 군주시대 때는 절대적인 그 열량을 갖고 주체적인 활동력을 가진 대표자가 누구예요? 임금이죠. 그래서 군주지관이요. 그 임금은 누굴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됩니까? 만 백성을 위해서, 저 밑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지. 근데 사실 임금 자리에 올라가면은 너무나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쉬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그때 옆에서 만 백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밑을 보셔야 됩니다. 하고 죽 자고 따라다니는 상부지관이 있다면 재상들하고 임금을 가르친 서성들하고 요만한 임금 하나에 재상은 몇이가 따라붙습니까? 삼정성이 따라붙죠. 조망만한 심장 하나에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태양으로 본다면 조망만한 태양 하나에 큰 공기가, 기가 이것을 하늘과 같다. 기와 같다. 그래서 이거는 천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엔진이 열을 가동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엔진은 앞에 있습니다. 심장도 위에 있고요. 이 차를 만들 때 엔진을 뒤축에 놔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효율이 앞에 놓는 게 나아요. 근데 엔진만 계속 가동해 버리면은 뒤축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면서 엔진이 과열해서 타요. 그래서 엔진 옆에는 반드시 둘러싸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뭐가 있습니까? 냉각기가 있다. 요거는 공냉식이에요. 태양 옆에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 열이 너무 심하면은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와서 상대적인 열을 식히고 있죠?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천이 아니냐.
자, 그런데 이 화가 이겨버렸다. 화가 너무 세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가슴이 덜가슴이 되죠. 맞습니까? 떨려있죠.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나요. 열의 분열이 일어나요. 가슴이 아까 했죠. 뭐예요? 터진다. 그 다음에 깨진다. 그 다음에 탄다. 탄다는 이제 조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끓는다는 뭐예요? 습열이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진다. 자, 요건 분열, 분산에 대해서 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죠. 활동도 할 수 있죠. 가슴이 가만히 있겠어요? 열이 있으면 활동력이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두근두근거린다. 가슴이 요동친다. 불안하다. 안정이 안 돼 있다. 이거 전부 심열이 과해서 진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열이라 그런 것은 욕구에 해당이 돼요. 욕구. 저 밑을 생각도 안 하고 근본을 생각도 안 하고 기본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자. 일 저지르는 거. 하자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가 많은 사람은 옷을 사러 가도 거기 옷을 파는 분이 한번 입어보고 가시죠.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갔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고 다시 와요. 이렇게 화 쪽을 너무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물건 팔기 좋죠. 물건은 따지는 사람한테 팔기 좋아요. 욕구에 차 있는 사람한테, 열받은 사람한테 팔기 좋아요. 안 사고 있어요, 자꾸. 당신이 이거 못 사? 이러면 사요. 열받아서. 열받은 사람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냥 욕구, 욕망 실현을 먼저 한다. 그것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치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수렴 기운이 약하니까 가슴이 터질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화열을 빼고 해금을 뭐예요? 강화시켜야 되겠죠. 보호해야 되겠죠. 그럼 화열을 어디서 빼느냐? 화열의 진원지가 뭔가 하면은 거골입니다. 빼는 방법 간단해요. 부항사를 해버리면 확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 수렴의 지는 근원지가 어딘가 하면은 중부예요. 여기를 보태든지 빼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둘이가 견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중간에 이렇게 크게 무형적인 기능 활동이 형성되죠. 막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죠. 이것이 뭔가 심장을 싸고 있는 하나의 기능과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심포죠. 여기에 심포의 핵심적인 자리가 우리가 미리 들어보신 도 있지만은 뭐예요? 단중이란 자리다. 그러면은 단중은 곧 균형적 개념이 크고 중부는 패니까 수렴적 개념이 크고 하자, 말자는 쪽이 크고 거골은 뭐예요? 하자는 쪽이 크고 열 쪽이 크고 이렇다. 그러면은 열이 세면은 거골은 사하고 중부는 뭐예요? 보하고 단중은 뭐예요? 균형을 맞추고 평보평사하든지 거꾸로 화가 약해가지고 가슴이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러면은 가슴이 아까 했죠? 오그라들고 들고 가슴이 뭐해져요? 콩알만해지고 그 다음에 가슴이 하강을 하니까 뭐예요? 내려앉고 이런 사람이 욕구가 강한 거예요. 뒤로 빠지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이 되고 더 심하면은 내려가가지고 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늘에 비가 오는 것과 같아요. 눈물만 나고 처건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래서 화, 열, 분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자폐, 자살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거골에 화열을 보태고 그 다음에 중부에서 폐기를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중에서 뭘 하고 평보평사하고. 이 뒤로 가면은 흉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흉추 1에서부터 6까지 심폐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3번이 뭐라 그랬죠? 심포에 연결된다 그랬죠? 같이 잡아줘야 돼요. 화열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 올라가면은 열이 치받는다. 거기에 밖에서 들어오는 폐기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줘, 이만큼. 그 숨이 뭐 한다? 탁탁 막힌다. 이런 소리들을 하지. 그 숨을 들이마셔도 목구멍까지밖에 안 옵니다. 내려가질 않습니다. 근데 사진 찍어 보면은 혈액을 통해서 다 돌고 있거든요. 느낌이 그렇다. 그러면 혈액이 도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겠어요? 자기는 그 턱턱 막히는 느낌 때문에 지금 못 살고 있는 힘들어서 그 해결을 해버려. 열을 끌어 내려라.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얼굴이 벌개지고 그 다음에 심장의 대표적인 표현처가 오관이 혀기 때문에 색은 붉은색이고요. 열이고 붉은색이니까 얼굴이 적색이 되고 혓바닥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많아지고 자제력이 부족해지고 이런 문제들. 더 올라가면은 뇌로 올라가겠죠. 뇌로 올라가서 안에 있는 정신도 뭐하고 분열시키고 건망증도 만들고 치매도 만들고 열생풍해가지고 뭐예요? 졸중도 만들고 중풍도 만들고. 여기서 열 빼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불 빼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열 빼면 되겠죠. 이게 여기서 그 진원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화다 금용적 개념을 설명했어요. 거꾸로 검다 화식적 개념을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왕조 역사상 임금이 맥을 못 치고 외척들이 밖에 있는 재상들이 임금을 후자들고 있는 그런 정치와 빗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화가 너무 센 거는 재상들 말 한마디 하면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연산군 같은 폭군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왕권이 너무 센 거고 이거는 왕권이 너무 약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오그라들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오그라들니 쪼이는 거예요. 가슴이 조이고 요즘으로 하면은 현대의학적 병하고 비슷하죠. 뭐예요? 협심증 같은 거. 왜 가슴이 조이느냐. 얼굴이 왜 조여요? 겨울에. 추우니까 조이요. 가슴이 땡겨요. 늘어지지 않고. 전봇대 줄이 겨울에 왜 땡겨요? 차니까. 따뜻하게 해버리면 된다. 이 심열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열은 중부에 보태요? 거골에 보태요? 거골에 보태야 되는데 절대 열은 거골에다 보태지 마세요. 저 밑에서 보태서 열로 올라오게 하셔야 돼. 그래서 중환도 과해요. 그래서 제중 정도의 열을 보태면은 여기까지 열이 올라옵니다. 여기 열을 보태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뜸을 여기 떠도 되겠지만은 뜸을 뜨는 건 저 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열은 밑에서 군부를 떼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군부를 떼야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방바닥에서 군부를 떼면은 방바닥이 따뜻해요? 그 위가 따뜻해요? 위가 따뜻해지죠? 그래서 요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뜸 들으시는 분이 있고 요 바로 밑에 중환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칫 열을 상열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이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을 칩니다, 지금. 오늘 바쁜데 통원서당 공부하러 갈까? 심장이에요. 그랬더니, 저기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거길 왜 가? 누구예요? 해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요게 이긴 거예요. 심이 이긴 거예요. 근데 날이 굳어요. 비도 와요. 구름도 끼어 있어요. 비가 철철 내려요. 그럼 화가 강해져요? 금이 강해져요? 금이 강해지죠? 오늘 하루 빠지면 어떨까? 이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외부적인 기운에 의해서도 여기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정신활동, 마음활동, 이런 의미죠. 가슴앓이, 이렇게 되겠어요. 들어보시니까 이해되시죠? 금화교육 해야 할 이유가 나왔죠? 그렇지 않고는 심장을 여기 놓으면은 절대 얘는 안 내려와요. 치바다 올라간다. 그래서 덮고 뭐 하는가 하면 눌러대는 역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장이 좌거니까 이러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요, 뭐예요? 심열이 과한 사람이에요. 그 가슴이 이렇게 해서는 답답해서 못 사니까 이걸 펼칠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 더 열라면요, 이거 잠글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닥닥 뜯어버리지. 열받으면 확 뜯지 않습니까? 쟤 왜 저래? 실열증이야? 우린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돌았어? 이러지 마시고. 돌 수도 있죠. 올라가가지고 정신 확 돌려버리면, 풍을 만들어버리면 확 돌지. 쟤는 맨날 이렇게 오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녀. 이 어깨가요, 올라가는 것은 열이에요, 한이에요? 오르는 건 열인데 어깨만은 한이에요. 추우면 이러죠. 요거 뻥이 올라가신 분들은 찬 분들이 오히려 여기만 폐가 이렇게 수렴한이라고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형체 보면 이렇게 되신 분들 그럼 자라목이 되죠. 이렇게 차서 그래요. 근데 체온재배는 보통 사람보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뭐가 차서, 기적 의미가 차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제가 스베리니, 조엘이니, 그 다음에 한스비니, 한존이 해가지고 설명하려면은 한 2시간, 3시간 가도 여기서 설명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셨다면은 추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한습해요. 이 얘가 약하면은 이 찬 공기가 많으면 액화가 됩니까? 그럼 가슴에 물이 찰 수도 있어요? 그 농막에 물 차는 게 뭐예요? 열이 많아서 정발시킨 거예요? 찬기가 많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열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정발시켜버리죠? 안 그래도 건조한 놈을 더 건조하죠? 그게 뭐예요? 요즘 폐섬유화증이라 그랬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기관지고 뭐고 다 타들어가요. 그래서 말 몇 마디만 해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혓바닥도 타들어가고 그래서 찬물 계속 마시고 이러면 한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폐는 폐 혼자 봐야 되겠어요? 심장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되겠어요? 이 둘이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로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겨울에 추우면은 옛날에 부동액 같은 것이 좋지 않았을 때는 엔진에 시동이 안 걸리죠. 물 부어에 시동이 걸리죠. 그런 사람이 있죠. 가자 그래도 생전 안 가고 말하라 그래도 말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화가 약해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따뜻한 차가 좋겠죠. 술도 한 잔 먹으면 괜찮고 그리고 열받아서 열이 있으면 줄줄 나오겠죠. 근데 열이 너무 많으면은
여름에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요즘 차가 좋아서 그렇지는 않지만 뚜껑 열고 서 있는 김나는 차도 있죠. 쟤는 맨날 씩씩거리고 말이지 얼굴을 부르르 해서 화난 듯이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중부 항상 확인하고 단중 확인하고 거골 확인하고 더 근본은 중환 확인하고 이제 다 확인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편안하면은 여기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은 돈 세상이지만은 돈이 없어도 여유가 생겨요. 여기가 불편하면은 돈이 많아도 삶이 불안해. 만약에 돈이 다라면은 새빵살이 지하 새빵에서는 웃음이 나오질 말아야지. 근데 거기서도 웃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일 오늘 당장 쌀이 없어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삶의 절대적인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찡그린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걸 심포. 거기에 핵심적인 진단처가 뭐예요? 단중이에요. 그래서 딱 환자가 있다, 누가 있다, 그럼 단중부터 눌러보세요. 거기가 통증이 없다,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돈 있고 없고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 편하시려면은 요 세 혈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 편하고 그 다음에 뭐 편해? 뱃속 편하면은 만사가 편해져요. 뱃속은 뭐예요? 중환이. 황제내경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폐는 양중지 태음으로 이게 음경이에요. 음경인데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올라와서 폐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양기를 눌러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신 및 가을에 상응합니다. 가을의 기운에 상응합니까?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여름이라면은 그러면 뭐예요? 가을이죠. 이게 하추 교체기.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뭐가 있어요? 삼복이 있죠. 대서 소서가 있죠. 서가 있죠. 가슴에 열불 나는 게 뭐예요? 소서 대서 삼복이 여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슴을 뭐하고 삽니까? 끓고 사는, 가슴을 끓이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최고의 행복하십니다. 금성과 금기가 주체이니 조기, 신미, 그 다음에 피모, 백색, 음으로는 상음, 오관으로는 비규, 냄새로는 성취, 숫자로는 구수에 상응한다. 요 줄 지금 다 얘기해 놓은 황제내경에 있는 소리들입니다. 구수에 사구수에 상응하고 그 다음에 비린내 성에 상응하고 오체로는 피모에 상응하고 오관에는 비에 상응하고 그 다음에 상은 뜨뜻할 상자예요. 이 상자가 상. 여기 상자는 그 상자는 아니고요. 거기 어디 상자가 있어요? 그거는 음인데 그 상음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음은 우궁상각치 하는 그 음에 해당되는 상음이에요. 그래서 금에 해당되는 음이 상이기 때문에 소상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상. 그거는 음을 뜻한 용어예요. 그 상이 대장으로 넘어가서 상이 양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상양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혈명입니다. 또한 위와 신양 등과 상호작용으로 화강을 주체로 줄것에요. 수성하게 하며 줄것고 한열 조습의 조절과 기혈 운행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번 기수하고 책이 좀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제가 좀 바꿔버렸어요. 1번,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요. 폐, 주, 기, 네모치세요. 폐는 뭘 주관한다? 기를 주관한다. 앞으로 기소리가 나오면 일단 폐를 먼저 체크하세요. 기운이 없네, 기가 남아도네, 이런 소리 합니다. 숙강, 네모치세요. 폐기는 올라가는 게 주체예요? 내려가는 게 주체예요? 내려가야 돼요. 폐기가 올라오면은 폐기를 우리 일반인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숨이라 그러죠. 숨이 내려가야 돼요? 차올라 와야 돼요? 숨이 차올라 오면은 병이에요. 그럼 그 숨이 차올라 오는 이유는 폐 자체의 열인지 심열이 있어서 폐를 치밀어 올리는지 아니면은 또 봐야 될 것이 토가 끌고 내려가지 못해서 올라오고 있는지 이제 다 살펴봐요. 그래서 천식 하나도 엄청난 우리가 그냥 기침 하나도 그냥 폐병인 줄 알지만은 여기만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구조에서 병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는 것은 공부가 깊은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집안 식구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부모가 계시면은 이 형이 아픈 이유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엄마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동생 때문에 아플 수 있고 학교 친구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얘만 족치면 안 됩니다. 폐가 안 좋다고 폐를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시 문제가 없어요. 그럼 폐 자체 문제지. 치료를 했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떻게 했는데 괜찮아졌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또 그래요? 친구 문제죠. 자, 이제 역으로 파고 들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사호흡 네모칩니다. 호흡을 맞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다 외우기 못하면은 기와 호흡 그 다음 뭐예요? 기의 하강 누가 담당합니까? 폐가 담당한다. 근데 하강도 너무 하강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하강하는 게 뭐예요? 가슴이 처진다, 내려앉는다. 아휴, 요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이건 너무 내려간 거예요. 밑에서 떠받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보면은 가슴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자기 느낌이 그렇다. 느낌은 기예요. 조절해야 되겠어요. 폐는 타결의 내기를 호하며 청량의 천기를 흡수하여 기를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외부로부터 흡입된 천량지기와 외부로부터 흡입된 줄거세요. 천량지기 네모치세요. 비위가 흡수하여 상성한 줄거세요. 후천전 연기 네모치세요. 비위경하고 연결됐습니까? 아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중원기 네모치세요.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해요. 결합 동그라미 해서 종기가 되어 네모치세요.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하세요. 가슴에는 무슨 기운이 있는가? 그 밑에 그림에 종기라 그런 게 있어요. 이 종기가 마루종자예요. 꼭대기에서 임금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 다시 말해서 심장의 박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운입니다.
결합의 종기가 되어 흉중에 저장되어 심장의 박동의 원천 줄거세요. 심장 박동이 약하다, 과하다 하면은 이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또 살펴봐야 돼요. 되어 전신으로 행렬하는 현실적 기의 시발처다. 현실적 기의 시발처 네모칩니다. 그게 폐경이에요. 그래서 폐경을 인시에 공부를 하고 제일 먼저 인시의 주체로 유주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또한 황제내용 소문에 제기 계속업해요. 모든 기는 무슨 기운이든지 수만 쉬면은 기가 살아요.